2005년 8월 18일 22시 30분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지은 지 25년 된 재래식 주택이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랑 아내가 저 안에 있어. 30대 젊은 부부하고 아들 셋, 이렇게 5식구가 새들어 사는 집이었는데요. 가족을 이제 구하겠다고 이제 뭐 뛰어들려고 막 하는 이 장 씨를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게 겨우 붙잡아서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신 내구 모두가 시커멓게 탄 상태였고요. 특히 좀 안타깝게 보이는 거는 나중에 어머니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한쪽 팔로 가장 어린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통하겠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통곡하던 장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모두 죽었는데 나 혼자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단란한 집안에 갑자기 그렇게 펑 하면서 불이 왜 난 거죠? 평소에 집이 워낙 오래되고 비가 올 때 비가 많이 새기도 했고 최근에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일도 잦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펑 소리가 났다는 거를 이웃집 주민들이 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던 거예요. 좀 이상스러워. 그렇죠. 뭐 에어컨이 있는 집이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목조 주택인데도 모두가 닫혀 있었고 갑자기 펑 소리가 났다.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죠.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유서가 있겠죠. 그런데 유서 같은 거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이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조사 요원들이 그 발굴을 정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발굴을 심하게 하는데 그 발굴하는 그 취지가 결국은 어떤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을 다 하는 겁니다. 숨기려고 했던 진실, 그 단서는 어떤 거였나요? 일반 연소는 균일하게 연소가 됩니다. 그 인화성 물질이 있는 부분이었을 경우에는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탄화가 심한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신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경계가 지어져서 연소되는 것을 포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연성 액체가 쏟아질 때 후반 주변으로서 튄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연성 액체가 목재마루나 타일 등의 모서리 등 틈새를 따라서 흐르거나 더 많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연소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틈새 패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건은 틈새 패턴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 인화성 물질은 뭐였나요? 그 인화성 물질은 신너로 확인됐습니다. 마루 형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 경우에는 그 틈새를 타고서는 틈새를 쭉 이어서 가거든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화재사로 일반적으로 사망을 한 건지 사체를 확인을 하게 되죠. 뭐 저희들이 화재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투사자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사라는 자세가 투사가 이제 전투할 때 그 싸움 할 때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굽히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있는데요. 굽히는 근육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에 의해서 이게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굽힘 근육이 좀 더 수축하면서 관절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보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투사형 자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예기나 둔기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피부 균열로 탄화가 심해진 부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리고 시신이 투사형 자세가 아닌 부자연스러운 자세일 경우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신들이 투사형 자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화재사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겠네요, 일단은. 아닙니다. 투사형 자세라고 해서 100% 화재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는 99% 이상 부검이 필요합니다. 코안의 매와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기본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어떤 자극이 온 거에 대한 반응을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물집이 생긴다든지 네. 뭐 벌이 쑤였을 때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게 생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시신 내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코 안에 매도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가 정확히 뭐예요? 그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댕. 타고 났을 때 검게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점막에 붙으면서 까맣게 보이는 거를 매라고 합니다. 시신의 코나 입에서 닦으면 화재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름이 묻어 나옵니다. 불이 나고 사망하기 전까지 숨을 쉬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내구 시신 모두 코 안에서 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재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코 안이 깨끗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기 전에 이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게 맞고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르고 이거를 화재처럼 둔갑시키려고 그렇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화재 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형태와 패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발화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화부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집안에서 불이 나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탈주. 창문이는 아무래도 현관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 시신 발견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어디지? 바라보 바로 그 주변에 옹기종기 네, 모여있네.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불길을 피해서 그렇죠. 네. 멀리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뭐 출입문이라든지 창문, 비상구, 현관이나 그 주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피하다가 유독가스나 산소 부족 등으로 먼저 의식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염에 의한 손상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화재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감싼 채, 막내 아이를 감싼 채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발화부 주변에서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호만 하려는 엄마의 행동만 모션만 취한 채 사망했던 점은 매우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발화 지점에서 아이를 끼워 안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반드시 조작한 개입된 행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시점부터 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장 씨였습니다. 장 씨요? 그 울고불고 통곡하던 아버지 아닌가요? 그 집이 밀폐 공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 남편 같은 경우는 제1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울면서 아이하고 아내가 안에서 죽어 있다면서 들어가려고 제스처를 계속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걸 저렇게 단정하고 예단하고 저렇게 슬프게 울지?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 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범행 당일날인 8월 18일까지 그러니까 화재가 난 당일이요. 이 검색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일기예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을 D-Day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 온 날을 잡은 거는 장 씨가 참고인 진술에서 집에 비가 새고 네. 누전 차단기가 자주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그 비 온 날을 디데이로 잡은 건 이런 누전을 좀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컴퓨터에서 또 다른 증거도 찾아냅니다. 8월 3일부터 13일 사이에 장 씨는 죽음이나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이런 것들을 검색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자기 가족을 살해할 방법을 그렇게 열심히 검색을 했던 건가요? 그래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내구의 시신 모두 위 내용물은 액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상태일 거 보면 아마 종일 굶었지는 않을 거고 아침에 물을 먹고 난 후에 사망한 게 아닐까. 그리고 엄마와 10살, 8살 아이의 위 내용물에서 좀 특이한 냄새가 났어요. 추리 소설이나 추리 관련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아몬드 냄새가 난다. 복숭아 씨 냄새가 난다. 복숭아 썩는 냄새요? 그렇습니다. 형상깔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4살 아이가 있었어요. 막내. 네. 이 막내에서는 청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식사로 추정이 된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장 씨가 청산가리를 사고 싶다고 문의한 글이 발견이 됐어요. 범행 3일 전에 2005년 8월 15일에 청산가리를 실제로 또 구입했다는 사실까지 경찰이 확인하게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지 8일 만에 경찰은 장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부검 과정에서 독극물이 검출됨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3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이후 장 씨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 씨는 범행 3일 전에 청산가리를 공동 구매합니다. 청산가리는 흰색 필름통에 담아서 보관했는데요. 청산가리가 든 필름통을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슬쩍 보니까 안에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때 냉장고 문을 열고 물통을 꺼냅니다.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한 컵 따라서 본인이 먼저 쫙 마시죠. 필름통을 열어서 청산가리를 거기다 전부 붓는 겁니다. 그리고 잘 흔들어요. 잘 녹으라고. 그 다음에 물병을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장 씨는 아빠 다녀올게 출근하는 척 인사를 하고 현관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그 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막내는 청산가리 검출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장 씨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막내 아들은 내가 목돌라서 죽였습니다. 장 씨 입장에서는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 막내는 엄마하고 형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뭐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놀래서 4살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빠 장 씨는 막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빠가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겁이 나는 순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도가 됐겠어요. 아이는 결국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더해져서 서서히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기 친 아이들이잖아요.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가서 확실하게 그 목을 졸랐다는 게 네, 어떻게 사실 이해가 될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이는 저한테 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존재지 이거를 해할 수 있는 그럼요. 존재가 아니에요. 아빠로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의 아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연히 겁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한 건 사실 밤 10시 반쯤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침에 상황이 종료가 됐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은 밤에 났죠? 장 씨는 저녁 7시 20분쯤 회사에서 신호가 든 생수병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아이를 아는 것처럼 시신의 자세를 위장도 하고요. 에이, 거기다가 거실에 있는 시신들과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위에 신호를 뿌린 다음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급히 자리를 빠져나오죠. 나오자마자 장 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집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3시간 정도 지나면 아마 집이 다 전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불길도 안 보이고 연기만 나니까 담을 넘어서 현관 근처까지 가봤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펑 터지면서 불이 난 거예요. 이웃 주민들하고 마주치니까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아까 7시 30분에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서 불을 질렀잖아요. 그런데 밤 10시 30분이 돼서야 이제 뭐 펑 하고 불길이 치솟으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 나왔단 말이죠. 예. 왜 그런 거죠? 장 씨 같은 경우는 PC방에서 한 서너 시간 머물렀잖아요. 네. 사건하고 그 어떤 알리바이를 형성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 꼭 필요해요. 그 인화성 물질인 신너로 불을 붙이면 처음에는 불이 확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산소등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훈수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훈수는 그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해서
아주 서서히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산소가 유입된 지점에 갑자기 펑 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네요. 그 화재 감식으로 그 알리바이가 3시간의 그 시간이 설명이 된 거네요. 범죄가 발생하면 특히 이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같은 게 발생하면 수사관들이 꼭 확인해봐야 되는 게 있죠. 가족 간의 보험, 범죄가 보험, 대체 보험 그렇죠, 아니에요? 보험이죠.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아내 명의로 해가지고 사망할 때 각 3억씩 그러니까 2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받게 되면 6억이 되죠. 월급이 100만 원 안팎이었어요. 그 중에서 약 28만 원 정도 매달 내는 보험료가 있었으니까 장 씨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리를 한 겁니다. 네.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를 아내가 아무래도 걱정했겠죠. 네. 근데 어떻게 변명했냐면요. 이 보험료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받는 거지 아이들을 살해할 것까지는 그렇죠. 없잖아요. 당연히 형사들이 추궁했겠죠. 네. 아이들을 살해한 이유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모르겠다. 에? 모르겠다. 아니,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가 나와요? 수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19차례씩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공범이나 살인 청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공은 내연녀였습니다. 내연녀요? 5년 전쯤 장 씨가 오산에 있는 매형 슈퍼마켓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슈퍼마켓에서 같이 일하던 이혼녀 김 씨와 내연 관계가 된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장 씨가 이제 다른 사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빚만 잔뜩 지게 되니까 이제 대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온 거예요. 네. 만나던 그 내연녀 김 씨하고는 일단 헤어졌겠죠. 그런데 이 장 씨가 대전에 와서도 그 내연녀 김 씨가 포기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2005년 6월 달부터 끈질기게 다시 우리 만나자. 네.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서로 아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내연녀의 마음을 다시 살려고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가족도 없애고 돈은 생기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이혼하면 되지. 굳이 가족이라는 개념도 다 정리가 되고 동시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환경, 여건이 조성되면 그 김 씨하고 결합하고자 했던 이런 범행을 계획한 거죠. 장 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후퇴나 철수, 망설임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적 지향적 범죄자가 얼마만큼 악랄한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저없는 결단성과 냉혹성,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몸서리 쳐질 정도이다. 판결문에 저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러네요. 예. 2006년 9월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청산가리를 들고 간 그 장 씨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이중적인 그 모습이 등에 마치 칼을 숨기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자꾸 그게 눈에 아른거려요. 형하고 엄마가 쓰러져가지고 그 황당한 상황에 짜잔하고 나타난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아빠. 아빠 아마 봄에 쫓아가서 바지가랑이 매달렸을 거예요. 아빠하고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를 목을 졸 나타난 이게 인간이냐. 진짜. 아니, 목을 조르는 건커녕 등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못할 것 같은데. 4살이면 요만해. 그거를 목을 졸라 사람이 그게? 와, 씨. 아빠였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학 수사의 쾌거로 밝혀냈다는 것만은 의미가 있는 거죠. 누전으로 자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거를 그 화재 감식 전문가와 법의학 그리고 수사 관계자 형사님들 포함한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바람에 아기애찬 이런 범죄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